어느 저녁 소파에 앉아 아내의 표정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언가 아쉬움이 담긴 눈빛이었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표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전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부관계의 거리감은 큰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다는 걸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진행하는 심리 상담가 박준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중년 부부들의 관계 회복을 돕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 3분만 투자해도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 속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와 거리감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반복된 좌절이 뇌를 막고 있다. 어떤 순간에 갑자기 몸이 반응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걸 단순한 생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나요? 실은 그것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57세 이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제하려던 것이었는데 반복되다 보니 어느덧 본능 자체가 위축되어 버린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는 신경을 전달하는 화학물질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체 반응이 점점 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반복되면 뇌는 관계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관계를 앞두고 불안감이 미리부터 생기고 그 불안감이 다시 신체 반응을 방해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아내와 더 자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관계 중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흐름을 따르세요.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동시에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쉼표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불안감이 자신감을 먹어치운다. 잠자리 앞에서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혹시 또 실망을 주진 않을까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최 씨는 아내가 옆에 누워 있어도 자꾸만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려 하면 재빨리 핑계를 대고 관계를 피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아내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의 배경에는 과거의 작은 실패들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좋지 못한 경험이 자존감을 흔들고 그것이 계속 되뇌어지면서 나는 부족하다는 확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관계 상황에서 방어 기제를 가동시킵니다. 그러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닫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 방법.
관계 전에 깊은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실패를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내와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3. 욕구의 감소가 아닌 자존감의 신호. 최근 들어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55세 박 씨는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욕구는 단지 신체적 필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여전히 매력 있는가? 나는 상대를 설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내면의 질문들이 담겨 있죠. 욕구가 줄어들 때는 종종 자존감이 함께 내려앉고 있는 신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신체는 반응할 수 있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해결 방법. 관계의 결과보다는 감정 교류의 과정에 집중하세요. 일상 속 작은 스킨십과 따뜻한 말 한마디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보세요.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성욕의 변화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존감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아보세요. 4. 자세만 바꿔도 호르몬이 깨어난다. 아실까요? 당신의 자세 하나가 호르몬 분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파워 포지션이라 불리는 특정 자세를 2분만 유지해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원과 미국 보스턴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가슴을 펴고 양팔을 벌린 개방적인 자세를 2분간 유지한 사람들의 호르몬 수치가 평균 18%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뇌 전체의 화학적 상태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원의 49세 김 씨는 처음부터 움츠린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어깨가 말려 있고 시선도 아래를 향했죠. 그러다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 2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전에 불안감이 줄고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생겨났던 겁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가슴을 펴세요. 양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팔짱을 끼되 몸 전체를 개방적인 모양으로 만드세요. 2분 이상 이 자세를 유지하며 깊게 숨을 쉬세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당신의 몸에 대한 신호가 달라지면 뇌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신감을 원한다면 먼저 몸을 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 호흡의 리듬이 관계의 온도를 정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방식 하나만 달라져도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의 50세 이 씨는 몇 개월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도 줄고
스킨십도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러던 중 깊고 느린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고, 그날부터 관계 전에 의식적으로 깊은 복식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호흡이 부드러워지자 그 에너지가 스킨십에도 전달되었고, 아내는 요즘 당신이 더 편안해 보여서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호흡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호흡은 안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여유 있는 숨결은 상대방에게도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불안할 때 호흡은 짧아지고 빨라지면서 그 불안감이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죠. 복식 호흡 방법. 한 손을 배 위에,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세요. 코로 천천히 4초에 걸쳐 숨을 들이세요. 배가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5초간 멈춘 후 입으로 천천히 6초에 걸쳐 숨을 내쉬세요. 하루 3회 1분씩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당신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말보다 먼저 느껴질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모두 하루 3분이면 충분한 방법들입니다. 깊이 있는 호흡, 바른 자세, 상대의 눈을 마주치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어느 순간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좁혀질 것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신체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지쳐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면 그 느낌을 붙잡으세요. 조금씩 천천히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다음 영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